다이팩토리 파워뱅크의 구성품은 12A KC 인증 충전기, 앤더슨 단자로 이루어진 전용 인버터 연결 케이블, 비상시동용 점프 케이블, 이것들을 담을 수 있는 보조 파우치, 파워뱅크 본체를 수납할 수 있는 전용 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워뱅크를 사용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전원 버튼을 켜주시고요. 사용을 안 하실 때는 한 번 더 눌러서 전원을 끄고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자는 16mm 항공 2핀 단자인데요. 저희 파워스테이션이나 해당 단자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XT90 단자는 저희가 제공하는 충전기나 비상시동용 점프 케이블, 무시동 히터 등 해당 단자를 사용하는 제품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거잭은 이 4개의 포트가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단자는 가장 흔히 쓰이는 시거잭을 사용하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USB는 이쪽에 작은 버튼이 하나 따로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조명이 켜지고 QC 3.0과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밸런스 단자로 표시되어 있는 이 단자는 별도의 장비가 있으신 분들은 밸런스 충전이나 밸런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점검용 단자입니다. 이쪽에 있는 리셋 버튼은 파워뱅크가 과부하나 쇼트가 났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데요. 그때는 연결된 모든 단자를 제거를 하시고 이 리셋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전원은 복구됩니다. 파워뱅크 후면에 있는 앤더슨 단자는 고출력 단자인데요. 저희가 함께 동봉해드리는 인버터 연결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는 단자입니다. 항공 2핀 단자에는 저희 파워스테이션 등을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파워스테이션에 전원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항공 단자에는 상단에 보면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잘 보시고요. 파워뱅크 쪽 항공 단자도 보시면 안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서로 잘 맞아지게끔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꽂으시면 단자가 체결이 되지는 않지만 안쪽에서 역극성으로 단자가 살짝 닿을 수가 있어서 파워스테이션이나 다른 기기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시거 소켓에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시거잭 형태의 제품을 연결을 하시는데 연결을 하실 때는 끝까지 꾹 밀어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USB는 측면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신 뒤에 A타입 USB 단자나 C타입 PD 충전 단자를 연결하여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두 개 다 사용을 하실 때는 고속 충전이 되지 않으므로 하나씩만 사용을 하시면 고속 충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위치한 노란색 XT90 단자는 저희가 제공하는 충전기나 해당 단자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단자를 끝까지 밀어 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팩토리에서 제공해드리는 충전기는 12A 충전기고요. 논쿨링 방식이라 자체적인 발열이 있으므로 충전하실 때는 제품 자체가 좀 뜨거워질 수 있어요. 충전기를 파워뱅크에 연결하시기 전에는 파워뱅크의 전원을 반드시 켜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XT90 단자에 끝까지 밀어 넣어서 꽂아주시면 충전기의 램프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충전 중인 뜻이고요. 충전이 완료가 되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다시 변하게 되는데요. 파워뱅크의 잔량기에 표시된 잔량 표시도 중요하지만 충전을 하실 때는 충전기 램프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변할 때까지 충전을 완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PD 충전을 사용하여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약 1.6A를 사용을 하고 있고 22.7W가량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표시하고 있는 99.59시간의 이 시간 표시는 현재 사용량을 가지고 지속 사용했을 때 예상 사용 시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99.59는 최대 맥스 시간이라 조금 더 잔량이 줄어들어야 정확한 시간이 표시됩니다. 충전을 할 때는 XT90 단자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충전기를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충전을 할 때는 백라이트가 깜빡깜빡 전멸하는 모션을 취하게 되고요. 중간에 암페아 전류량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현재는 100% 만충 상태라 암페아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충전이 완료가 되고 나면 자동으로 충전은 멈춥니다.
잔량계 측면에는 버튼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버튼은 세팅용 버튼이라서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실수나 고의로 누르실 경우에 현재 이 파워뱅크는 100%인 상태인데요. 만약에 버튼이 잘못 눌렸다고 하면 이렇게 0%로 표시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잔량에 대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100%인데 0%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물론 실제로는 100%라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잔량이 0%인 상태에서 버튼이 잘못 눌리거나 하여 이렇게 100%로 초기화가 돼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0%인데 표기가 100%가 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잔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측면에 있는 버튼은 누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판매 중인 다르다 2kW 인버터 구성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케이블은 인버터에 기본 동봉된 케이블인데요. 이거는 납산 배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직결 단자용 케이블이라 저희 파워뱅크에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 따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결선도와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저전압 경보 장치인데요. 납산 배터리 기준으로 전압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파워뱅크에서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액세서리 부품은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볼트와 너트, 리모트 스위치 케이블, 여분의 퓨즈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파워뱅크에 기본 동봉되는 인버터 연결 케이블을 결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의 안전 캡을 벗겨내시고요. 각 색깔에 맞춰서 안전 캡을 끼워 주시고 인버터에 포함되어 있는 볼트를 체결을 해줍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해요. 배선 색깔과 인버터 단자 색깔에 맞춰서 먼저 단자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인버터에 들어있는 평와셔, 이거는 엽전 모양의 단순한 와셔입니다. 인버터에 들어있는 스프링 와셔, 약간 어긋나 있는 형태의 링 와셔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 너트를 체결하여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반드시 단자의 체결 순서는 지켜주셔야 하고요. 이 너트는 공구등을 사용해서 이 단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조여주셔야 합니다. 다 조여주셨다면 캡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들어있는 볼트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 케이블 단자를 먼저 체결을 해줍니다. 들어있는 평화셔를 끼워줍니다. 약간 어긋난 형태의 스프링 와셔를 그 다음으로 끼워주십니다. 너트로 마지막에 조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너트를 조으실 때는 공구등을 사용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꽉 조여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안전캡을 끼워주시면 끝납니다. 체결된 단자를 파워뱅크 후면에 위치한 앤더슨 단자에 끝까지 밀어 넣어서 끼워주시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요. 인버터와 파워뱅크를 연결하게 되면 인버터를 사용 중일 때는 220의 사용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도 인버터 자체의 대기 전력으로 인해 약 20W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220을 사용을 안 하실 때는 반드시 인버터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인버터 연결 케이블을 분리를 시켜 두시는 것이 파워뱅크 방전을 막는 방법입니다. 인버터 측면에 보면 다른 스위치가 하나가 더 존재하는데요. 이 스위치는 차단기의 역할로서 220 출력 쪽에서 쇼트가 나거나 누전이 될 경우에 이 차단기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는 인버터는 정상적으로 켜지지만 220 전원이 출력이 안 되는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인버터가 정상적으로 켜졌는데 220 사용이 안 된다면 이 해당 차단기 스위치를 체크를 하셔서 상단 쪽, 리셋 쪽으로 버튼을 올려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버터와 파워뱅크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파워뱅크 전원을 끄게 되면 바로 꺼지지 않고 굉장히 천천히 꺼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고장 증상이 아니라 인버터 내부에 있는 콘덴서에서 남은 보관된 전력이 역으로 흘러들어서 천천히 소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파워뱅크를 관리하실 때 가장 중요하신 점은 우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습기에는 취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습기가 들지 않는 그런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3개월 이상 미사용 장기 보관하실 때는 만충으로 절대 보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부러 사용을 해서라도 전력을 소모시켜서 약 50에서 60% 정도로 잔량을 줄여 놓은 상태로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관을 하실 때는 잔량을 줄여 놓고 전원을 끄고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